일산 분에게 좀 죄송한 질문인데 일산에 집 사겠다고 하면 사실 요새도 좀 말리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은 2006년 임원 전에 이제 그 고점을 찍었던 집은 막 10억도 넘고 막 15억, 16억도 찍었더라고요. 배경 표현은. 네. 그걸 아직까지 회복을 못한 집도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일산 집 산다고 진짜 막 말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얘기를 좀 하시겠어요?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지인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제일 좋은 건 네가 해라. 그 다음에 네가 할 수 없는 거는 가족 친지한테 줘라. 네. 그리고 나서 가족 친지 친구한테 주고 나서도 못하는 거 손님한테 줘라 이런 네.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근데 예전에는 저 아무한테도 추천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2019년 그 작년이요? 10월 예. 말 그 즈음부터는 1년 제가 전에. 1년이 채 안 됐었죠. 네. 11월 규제 풀리는 그 즈음부터 거래량 터진 거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제 주변에 할 만한 친구들한테 많이 권했고 그래요? 사실은 제가 10월 말부터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그 10월 제가 정확하게 10월 22, 23 그때가 월화였는데 그 전 금요일이 그 일산 규제 풀린다는 게 국토부에 건의가 올라갔다라는 기사가 뜬 다음 그 다음 돌아오는 그 주부터 엄청 바빴는데 이러다가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겠구나 이런 정도로 일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정말로 또 우스운 건 제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 거래가 계속 그 업데이트 쳐져서 저 가격이 오른 다음에 제가 제 거를 매수했어요.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이산에 가셨군요. 이산에서. 이사한 건 아니고요. 그때 이제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이제 또 팔고 다른 집으로 옮겨야 되는 계획이 있기는 했었는데 계약서 쓰느라고 아무것도 못했었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확신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리먼 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제일 좋았었던 일산이 천하제일 일산. 네, 맞아요. 처음 시발점 분당하고 일산하고 별 차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시작했던 일산이 이제 되게 많이 저평가되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이랬을 때는 저도 물론 이제 살기 좋아서 그냥 일산에 오래 살았을 뿐이었는데 지난 10월 이후부터는 바뀌었고요. 리먼 때 우리가 이제 가격이 제일 리먼 직전에 가장 좋은 가격을 받았었는데 그때 치면 지금의 가격은 40평대 후반은 아직 도달하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30평대 후반까지는 다 도달을 했어요. 리먼 직전 가격을 실질적으로 보시면 20평대 후반 같은 경우에는 3억대 초반이었고요. 32평대 같은 경우에는 4억 중반이었어요. 그리고 37평 같은 경우에 6억 중반이었어요. 근데 그 평형까지는 지금 다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40평대 후반은 아직 거기까지가 터치가 안 된 건데 나와 있는 물건 기준으로는 현재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이 전망은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건 저 점쟁이가 아니라서 말할 수 없어요. 점쟁이도 틀리는데 저 10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조심스러운데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해 드리는 게 판단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6.17로 다주택자가 주택 추가로 매수하시는 게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거래량은 줄었어요. 가끔 기사에 보면 거래량이 이제 많이 줄어서 부동산이 잡힌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 거래량이 잡혀서 부동산이 잡히려면 가격이 동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거래량은 줄었지만 거래되는 계속되는 거래는 6.17 이후에 계속 신고가를 매기고 있고요. 신고가가 거래되면 여전히 그건 또 기준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분위기로 물건이 그렇다고 투매를 하거나 급매가 나오거나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거래할 물건이 별로 없을 정도로 물건이 없고요. 여전히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위기로 향후를 예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창릉신도시 이제 당첨을 받으려고 전세 살려고 적을 여기 두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임대차 3법 이후에 전세 매물이 없잖아요. 일산도 전세가 굉장히 씨가 말랐을 것 같은데 좀 현황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씨가 말랐어요. 씨가 마르다는 얘기는 좀 이제 그런데 전세가 없기는 한 5월 정도부터 전세가 없었어요. 어느 정도 지금 그때는 전세가 5월부터는 전세가 그냥 평형별로 한두 개 있을까 이런 정도였는데 요즘의 분위기는 전 평형을 둘러봐도
거의 물건이 없을 정도예요. 단지에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 단지에 한두 개가 아니고 단지에 하나가 나올랑 말랑. 와, 그렇군요. 네. 그리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월에 거래한 것들이 내년 1월에 그 가능할 수 있는 물건을 다 미리 끄집어내서 거래한 것들이에요. 전세를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위기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이제 그 플러스 2가 요청이 돼서 예. 그 되는 그 2년 동안은 이럴 것이고요. 2년 후에는 전세 물건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세입자들이 가격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흔히 이제 전세금이 오르면은 이제 매매가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일산도 비슷한 상황인가요? 그 모든 부동산에 똑같죠. 그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뭐 75%, 80% 아파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 있고요. 그 이제 그 정도로 전세가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 전국구로 부동산 가격이 그 상승가를 그 갱신하는 거를 보면 지금 여기에서 멈추면 그나마 다행인데 앞으로도 계속 상승 각이기 때문에 전세가는 당연히 올라가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 한 2, 3년 전에 부동산이 되게 안 좋을 때를 생각하면 깡통 전세니 뭐 이렇게 감액 전세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그때 시장도 정말 어마무시하게 그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지금의 이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아니면 가장 그 중심에는 공급이 없다라는 거죠. 향후 몇 년 동안 큰 공급이 있나요? 3기를 제외하고 공급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잡기에는 또 역부족이 아닐까. 금리나 이런 가동할 수 있는 건 풀가동을 했는데 그래서 그거는 뭐 전세가 계속 올라가고 매매가도 더 고공행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저 4번부터는 사장님. 네, 준비됐습니다. 일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긴 한데 그 제가 인터넷으로 보니까 특히 킨텍스 주변 새 아파트 가격은 정말 비싸더라고요. 작년에 지금 아파트가 전용 84가 10억 중반대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 아파트가 비싼지 그리고 이 주변에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있을 텐데 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11월 달 다음 달에 개통이 되는데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돼요. 예.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의 출입구가 어디 있냐면 백마역 바로 옆에 지하철 지금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예. 이제 개통만 하면 되는데 네. 지금 풍동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게 얼마나 좋으냐면 문산, 뭐 파주, 문정 가기는 아주 쉬워졌죠. 네. 10분대 이내로. 네. 그리고 또 동해까지 연결된 서부 외곽 뭐 고속도로나 이런 걸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졌고 네. 이게 장기적으로는 이게 광명까지 뚫리게 됩니다. 네. 광명에서 수원까지 뚫리게 되고 예. 수원에서 평택, 천안까지 이어지게 되니까 이쪽 이제 일산 사는 사람들한테는 뭐 주요 고속도로 교통 호재가 하나 생긴 거죠. 네. 그게 가장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다가올 호재이고요.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TX 잠깐 얘기했는데 GTX는 정말 교통의 혁명입니다. 혁명. 뭐 KTX 타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하 40km에서 KTX가 달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 백마역에 이제 거주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 거주하는데 바로 옆에 이제 급행 같은 경우에는 한 정거장 차이인 거죠. 대곡역에 가서 네. 갈아타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내가 만약에 삼성에 뭐 코엑스에 근무한다 그러면 연신내 서울역 그 다음에 삼성이거든요. 네. 그러면 서울역까지 15분밖에 안 걸려요. 그 다음에 삼성역까지 18분밖에 안 걸려요. 굳이 강남에 살 필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쾌적한 살기 좋은 도시, 이 일산은 정말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뭐 손가락 안에 꼽혀요. 네. 늘 매년 그렇습니다. 예. 그 중에 이 일산 동구가 가장 앞서 있더라고요. 뭐 서구, 덕양구도 좋지만 어쨌든 일산은 살기 좋은 도시니까 굳이 이제 강남, 삼성 근처에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살면서 18분 만에 출퇴근이 가능해지니까 네. GTX는 거의 교통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일산 테크노밸리가 만약에 이제 계속 이제 언젠가 개발이 되겠죠. 좀 늦춰질 수는. 테크노밸리가 킨텍스 근처. 네네네 맞습니다. 네. 네. 그 분당에 비해서 일산 집값이 반값도 안 되는 이유가 네.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자족 도시가 아니라서. 예. 그런데 일산 테크노밸리가 개발이 되면 직접 고용과 간접 고용 합해서 2만 명이 넘게 이제 전문가들이 네. 들어오게 되고 또 특화되어 있습니다. VR이나 AR이나 증강 형식의
가상현실 쪽으로 또 방송 영상밸리라고 해서 지금 EBS가 들어와 있고 SBS, MC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류월드 같은 경우에 또 CJ 아레나 같은 공연장 같은 경우에 CJ 아레나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한 해 2천만 명이 관객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BTS가 만약에 아레나에서 공연을 하면 국내 사람들만 모이지 않는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산의 호텔이 다 동나겠죠. 또 맛집마다 문제성시를 이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레나가 뭐 공연이 열리는 순간부터는 이 고양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는 거예요. 그것 말고도 그 킨텍스 제3전지장이 이제 예타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3전지장까지 그러니까 서울의 코엑스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JDS라고 해서 남북 경제 특구 개발 대북 리스크가 여기는 늘 존재하는데 보다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북한하고 나중에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때는 일산 파주가 중심 거점 도시가 됩니다. 더 먼 미래를 보면 현 정부가 꿈꾸듯이 유라시아 철도 같은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 대곡역에서 타고 백마역을 지나서 유라시아까지 횡단 열차를 타고 갈 수 있다는 거 물론 장기적이긴 하지만 언젠가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건 장기적인 요소이고 무엇보다도 일산은 살기 좋은 자족 도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의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제가 37평 가장 많이 오른 37평을 예로 이제 지금 올 초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37평이 5억이었습니다. 매매가가 5억이었고 전세가가 3억 5천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굉장히 가파르게 치고 올라와서 6억 5천이 된 거예요. 1억 5천이 올랐습니다. 매매가. 그럼 갭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 거죠. 그런데 임대차 3법 그걸 발표한 뒤에 전세가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가가 5억이 된 거예요. 다시 갭 차이가 1억 5천밖에 안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2030 세대 갭투한다고 뭐 패닉 바잉한다고 막 야단치는데 저는 정말 열정 바잉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에 서울 중위 가격이 7억이었고 2018년도에 8억, 2019년도에 9억, 지금 10억 300이 넘었습니다. 매년 1억이 넘었어요. 그러면 17년도에 패닉 바잉한 그 30대 뭐라 그럴 겁니까? 30대, 20대가 어떻게 해서 살 수 있냐면 그 친구들은 IMF를 경험을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폭락한다는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지른 거죠. 제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뭐 예측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 아파트 가격이 이 일산 동구만큼은 가파르게 오를 거예요. 언제까지 오르냐 그러면 창릉 3기 신도시 입주 때까지 오릅니다. 주관적이긴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창릉 3기 신도시가 언제 입주할 거냐? 5년 6년 뒤겠죠. 빠르면. 그럼 5년 6년 동안에 이 아파트 일산 동구 아파트 가격은 얼마나 많이 오르겠습니까? 지금 10월달 지금 올해 오른 것만 1억 5천인데 앞으로 5년 6년 뒤에 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사람들한테 희망 고문한답시고 내가 내년에 1600가구 뭐 선분양 해줄 테니까 사지 말고 기다려라. 이건 정말 무모한 발상인 겁니다. 1600가구를 제외한 몇십만 가구는 그럼 또 기다려요. 사기 신도시 생길 때까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저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1가구 1주택 이상이면 아파트 투자를 할 수 없어요. 이제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들을 다 적폐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가 안정되게 공급이 됐었는데 90%가량 민간 공급이었거든요. 그걸 다 막아놨습니다. 정부에서 임대주택 10% 공급하는데 사람들한테 임대주택, 영구 임대주택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 인생이 뭐가 됩니까? 평생 한 곳에서 그냥 임대주택 살라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3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자본, 토지, 노동.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자본입니다. 왜 자본소득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자본주의 사회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자본이 뭔지 아십니까? 토지입니다. 요즘은 아파트를 토지의 가격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제한된 상황이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자본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라면 저는 한시라도 빨리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아파트가 열일해서 내가 회사 다니는 근로소득만큼 벌어들입니다. 어쩌면 이 수도권은 더 많이 벌지도 몰라요. 그
그래서 20, 30대가 뛰어든 거예요. 자기 월급만큼 아파트가 벌어다 주니까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거는 불로소득이 아니라 합법적인 자본소득인 겁니다. 자본소득을 제대로 이해하고 투자하자는 것을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자는 거. 적어도 1가구 1주택은 살 수 있도록 규제를 다 풀어놓자는 거예요. 지금 왜 전세 난리인지 아십니까?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현 정부에서 누구한테 초점을 맞췄냐면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때려잡자로 그쪽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지금 전세 대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서민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면 그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주거 안정이 만들어질 수 있는 전세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전세 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 여러 가지 정부 정책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임대차 3법이죠. 그러니까 계약갱신을 다 청구하니까 전세 나올 물량이 없는 겁니다. 그 이외에도 분양권 상환제라든가 아니면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뭐 재개발, 재건축 저는 일시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 전세난이 해소될 수 있는데 자 창릉 3기 신도시 6년 뒤 일입니다. 그 사이에 공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3년 뒤에는 들어가서 전세든 아니면 매매든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물건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재건축 재개발을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냥 시장 공급에 뭐 수요 공급에 맡기는 거예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니까 이 난리인 겁니다. 제발 수요를 지켜주자는 거죠. 그러려면 재건축 재개발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조합원들 이익 조합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게끔 하고 그 나머지는 임대주택으로 받자는 거죠. 그래서 상생할 수 있는 예전으로 돌아가서 자연의 순리에 일시적으로 좀 맡겨놓자는 겁니다. 어쨌든 창릉 3기 신도시 6년 뒤에 입주할 그 중간에 입주할 물량이 없으면 안 돼요. 3년 내에 일반 서민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전세든 매매든 물량을 빨리 공급해야만 이 대란이 끊어질 겁니다. 이 대란이 끊어지지 않고 만약에 이게 진짜 6년 뒤 창릉 3기 신도시 입주 때까지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파트 주택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이 차이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점점 빈익빈 부익부 어떤 양분화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투기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세 살고 월세 살고 무주택자라면 빠른 시일 내에 한시라도 빠르게 주거 안정을 꾀하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방법은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는 겁니다. 정 안 되면 전세 낀 물건을 갭 투자를 통해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전세 끼면 뭐가 좋으냐면 전세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초창기 가격이었던 3억 5천이 전세가 있는데 내가 1억 5천 투자해서 5억 아파트 지금 마련해 놓고 몇 년 제가 계약갱신 청구권 할 때까지 열심히 벌어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게 그때 이제 3년, 4년 뒤에 얼마나 많이 올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3억 5천 투자한 그 전세 주인한테 내가 이자를 줍니까? 한 푼도 안 주잖아요, 그죠? 내가 만약에 담보대출을 3억 5천 받으면 은행에 많은 이자를 내게 될 텐데 전세 자금을 이용한 레버리지 효과는 단 한 푼도 이자를 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정말 내 집 마련 꿈을 이루게 되는 창릉 3기 신도시 기다리는 것도 가점이 되면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점이 안 되면 무리를 해서라도 담보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대출을 이용해서라도 저는 하루빨리 사는 게 내가 중산층으로 올라탈 수 있는 사다리의 마지막 저는 사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시밥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하십니까? 네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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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하시기 너무 힘들겠다. 말이 너무 많아서 네, 길어서. 편집 안 하는 영상 있으면 여기 넣어주세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기 행주산성 보이죠? 행주산성 멀리 행주산성 보이는데 첨탑도 보이고 행주산성 바로 아래 코스모스 구경 나왔습니다. 한번 꼭 구경하면서 우와 정말 예쁘죠? 왜 또 고무야? 온통 코스모스 천지입니다. 아 예쁘네요. 꼭 구경하세요. 가을이 다가기 전에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 꽃, 그런 노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꽃구경.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하는 노래도 있는데, 꽃이 참 만발하게 피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꽃이 만발합니다. 온통 바다같이 넓게 꽃 구경하는 사람도 많이 있네요. 와, 진짜 예쁘네요. 그래, 저런 저렇게. 사람 막